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균형 전형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강의를 맡은 강릉 명인고등학교 교사 진수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렵고 답답하실 거예요. 대입 전형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입 정책의 변화, 교육 과정의 변화 등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 범위를 조금 좁혀보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직 궁금해하는 전형들이죠. 지역균형 전형 그리고 우리 강원도 학생들만 쓸 수 있다라는 강원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한번 지원 전략 안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의 2023의 키워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4, 25까지 또 고교 학점제라는 구조까지 이어지는 과정 안에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키워드 3가지를 먼저 짚어보자면 가장 큰 첫 번째가 대입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고교 현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학생분들, 또 현장의 선생님들까지도 변화되는 대입 제도에 대한 준비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더 쉽게 접근한다면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입제도의 변화와 함께 교육과정의 변화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성은 무궁무진하게 변화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2학년, 3학년 그리고 1학년 학생들도 이전 그리고 현재까지 교육과정의 변화, 선택 과목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선택해야지만 내가 대입을 하는데 또는 성적을 얻는데 또는 어떤 활동을 구가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의 변화는 결국 평가 방식의 변화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다른 평가 방식들, 상대평가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는 동일하게 성취도 평가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요소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유불리를 가지고 각 대학 전형 요소에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아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요소들은 이미 4년 예고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학년 학생들 요강 언제 발표 났죠? 5월 말에 발표가 났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5월 초순에 발표가 났던 대입제도의 요강들이 올해는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통해서 내년 후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수시 모집 요강이 5월 말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상담을 통한 요강 분석을 통한 준비 과정이 조금은 늦춰진 면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고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요강 분석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수시 준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대입제도의 이야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입제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이어지고 28년까지 고교 학점제를 통한 변화 요소까지 진행이 됩니다. 올해 3학년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여기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2와 2, 4년 사이에 끼어 있다는 얘기는 현재 2학년을 필두로 대입제도가 조금씩의 공정성 강화 방안의 2단계를 통해서 변화되고 생활기록부도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3학년 학생들은 올해 이런 부분에서의 큰 변화는 있지 않다. 즉 지난해 선배들의 여러 가지 변화 요소들이 올해 그대로 적용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학의 요강의 요소를 좀 보시면 대학별로 또는 전형별로 학과별로의 변화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들까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역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러면 지역균형에 대한 이야기, 지역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결과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대입을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석해 볼 여지들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보이시나요? 주요 대학 11개 대학의 지난해 수시 모집 결과입니다. 자, 분석해 보면 교과에서 그 지원자가 무려 2만 3천여 명이 지원을 했고요. 종합에서는 논술에서는 꽤 많은 인원들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서울 주요권 대학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하면서 대폭 교과 전형에 대한 지원풀들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종합 전형은 전형 인원들이 감소되면서 학생들의
소폭 감소로 이어졌다는 측면까지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논술 전형도 아무래도 많은 대학들이 논술의 인원수를 감소시키면서 전형 지원들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 전형에서의 상대적인 지원이 증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종합이라든가 논술과 같이 뭔가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전형과는 다르게 교과 전형은 성적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이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미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는 요소죠. 물론 여기에 수능 최저 기준이 첨가되는 대학들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준비를 3년 동안 가능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서류의 준비나 또는 논술 고사의 준비보다는 조금은 부담이 덜한 전형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영향력도 지원율의 증가로 이어졌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5개 대학 중기권 대학의 내용입니다. 역시 교과 증가했고요. 종합 논술이 감소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신설 영향으로 이 중위권 대학 15개 대학의 교과 전형의 지원 비율의 급상승은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등급의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바와 조금 다르게 형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원 비율, 올해도 그 비율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드려봅니다. 특히 2등급 때 그리고 2등급 중반 때 3등급 때까지의 지원 경향성이 많이 변화됐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희는 지역균형 전형, 교과 전형을 오늘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간단히 말씀드려 본다면, 자, 서울대를 필두로 한 연고대까지 라인을 해서 밑으로 좀 내려본다면 주요 대학들이 이전에는 교과 전형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울대를 쓴 친구들이 밑에 대학을 쓸 때는 종합 전형의 고려 요소가 컸던 거죠. 그런데 각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만들면서부터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종합보다는 교과 전형에 대한 패턴들이 강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 1등급 초반 학생들이 예전에는 성대나 이런 라인들의 종합 전형을 쓰던 친구들이 이제는 교과 전형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죠. 어떤 현상으로 드러날까요? 상대적으로 종합 전형의 그 상위권 학생들이 빠진 구간들을 밑에서 채워 올리는 현상들. 그러다 보니까 종합 전형의 등급 구간들의 변화가 그 양상이 조금 더 뚜렷해지고 하향 평준화 추세도 조금씩은 나타났다는 것들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께서 종합 전형을 필두로 여러 가지 전형을 고려하실 때는 당연하게 작년, 재작년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등급의 변화 구간을 확인하시고 내가 서류 준비 요소나 최저 준비를 통해서 어느 구간에 적합한 지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역 거점 국립대입니다. 재작년에 경쟁률이 많이 내려앉았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강원대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했던 것, 지고국의 것들이 인구 감소에, 학생 수의 감소 영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닌가에 대한, 하지만 올해 다시 그 경쟁률은 증가 추세로 올라갔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분석이면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들이 조금 악화되는 것들도 거점 국립대의 지원율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경제적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경쟁률이 상승됐고요. 또 하나 거점 국립대에 대한 상향 지원 경향이 좀 뚜렷해졌다라는 것도 특징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자,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 급상승했습니다. 그 수치를 보면 이렇게 해요. 재작년 7.55대 1의 경쟁률이 지난해 11.86대 1까지 급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요 대학 대부분의 경쟁률, 아무래도 지역균형 전형의 영향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가졌다는 측면 얘기할 수 있고요. 의학, 약학 지난해 처음 신설돼서 모집을 했는데요. 전형 유형과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균 신설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했던 거, 그러면 학종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등급의 구간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학종이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단순히 경쟁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등급대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것도 같이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서류 강점이 있어요? 경쟁력이 있어요? 어떻게 비교하면 쉬울까요?
타 지역 학생들, 타 학교 학생들 할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그죠? 뚜껑 열지 않으면 모릅니다. 같은 학교 학생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강원도 내 학생들 굉장히 좋은 생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의 내가 만약 수학이 2등급이라면 같은 학교 학생의 수학의 1등급 세특과 소리를 비교해 보세요. 거기와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면 본인에게는 강점이 있는 학생부 구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거와 비교했는데 내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면 전국과의 대결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적인 준비를 부탁드려 보도록 하죠. 자, 모집인원의 변화 비교를 좀 작년과 재작년을 통해서 해보면 보이시나요?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집인원이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띠고 있고요. 반면에 종합은 전반적으로, 논술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상승, 종합과 논술의 경쟁률의 모집인원의 하락들로 이어졌던 구조는 작년부터 조금은 뚜렷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쟁률을 우리 교과 전형에만 한정시켜서 보도록 해보죠.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부터 지방 대학의 경쟁률까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상위권 대학이나 거점 국립대학의 경쟁률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지방 대학 보십시오. 6.16대 1요? 높은 거 아닌가? 아니요. 종합이나 교과 전형에서 지방 대학의 6대 1 정도라고 한다면 학과적인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펑크각입니다. 유의대학으로 충원돼서 빠져나가는 구간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코 높지 않은 경쟁률이 될 거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방의 사립대, 우리 강원도에 있는 모대학들이 몇 개 있죠? 그 대학들마저도 학생들을 충원해서 등록시키기에 너무나 힘든 지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그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마음만 먹으면 대학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기준점은 대학을 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라는 대학 또 내가 목표라는 학과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거점 국립대 보이시는 대로 지난해 2021 재작년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지니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강원대 결코 낮지 않은 경쟁률의 상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육대가 어떤가요? 그런 얘기 많이 돌았었을 거예요. 와, 교육대학 임용이 어렵대. 경쟁률 떨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재작년 춘천교육대는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올해 지난해 다시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교대끼리의 면접 일정이 겹치는 구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면접 일정이 겹치면 아무래도 경쟁률은 떨어집니다. 반면에 면접 일자가 다르면 경쟁률은 올라갑니다. 근데 거꾸로 나타나죠. 면접 일자가 겹치면 경쟁률은 떨어집니다만 이탈률은 적습니다. 반면에 면접 일자가 달라서 경쟁률이 높은 대학들은 아무래도 중복 합격이라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이탈률이 좀 커지는 현상, 즉 충원 합격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도 생기죠. 저희가 많이 아이들이 우리 강원 지역 학생들이 타겟을 삼는 춘천교대 같은 경우는 워낙 최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저 충족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도 보이니까 최저 충족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병행한다면 조금은 더 유의한 고지를 선점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난해 인문계열의 주요 대학들의 합격 선언의 변화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크게 변화가 없어요. 편차를 보면 저희들 진짜 작년에 예상할 때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직윤 전형 신설됐고 학생들 중복 지원될 거고 경쟁률 많이 아이들이 얘기가 되면서 중복 합격도 이루어질 테니까 좀 낮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물론 고려대 같은 대학의 최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인문계열이나 어문계열 일부 학과들은 최저 충족만 하면 합격하는, 즉 2점대 등급 아이들이 종합이 아니라 교과 전형 안에서도 합격하는 양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이건 선생님들하고 상담해 보시면서 상담 프로그램 안에 실제 사례를 열어보셔도 나타나는 결과고요. 대학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보시더라도 일부 학과들은 굉장히 그 대학으로 상상할 수 없는 등급들이 합격을 하는 양상도 있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도 큰 변화 양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꽤 높은 학생들이 여전히 교과 전형을 쓰고 있고요. 거기에 최저 충족에 대한 여부들도 의외로 영어 등급에서 최를 충족시키면서 꽤 높은 등급들, 그리고 그렇게
충원들이 많이 돌지 않은 양상들도 일부 대학에서 나타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꽤 높은 등급에서 합격성들이 형성됐던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지역 균형이 있고 지역 인재가 있어요. 여전히 혼돈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비슷해 보이니까. 그런데 지역 균형은 보이시는 대로 대부분 몇 개 대학은 다르긴 합니다만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요. 지역 인재 전형은 전형에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을 선발할 때 교육부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뽑아주세요라는 요청 드렸던 것들로 거의 정체가 되고 있죠. 자, 대상 대학들은 지역 균형은 수도권 소재 대학이고요. 지역 인재 전형은 지방권 대학들이 되는 겁니다. 또 지원 조건을 보시면 학교당 추천 인원의 인원 제한이 가능한 게 지균입니다만 지역 인재 전형은 한 가지 조건이죠. 우리 강원 지역 인재는 우리 강원도 학생만 씁니다.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졸업 때까지입니다. 좀 있으면 물론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3학년 학생들이 가는 해에 지역 인재 전형은 그렇게 대부분 조건들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수능 최저는 각 대학별 자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균형 전형이나 이렇게 지역 인재 전형은 결국 법에 의한 것들로 도입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집 인원의 변화를 통해서 올해부터 기회 균형과 지역 균형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2023년도, 2024년도를 지나면서도 계속 그 모집 인원들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선배님들 또 언니 오빠 형들은 어떻게 지원을 했느냐. 수도권 대학을 가고 싶어. 나 최저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과 등급이 좀 부족하네. 종합이었어요. 또는 적성고사요. 또는 논술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균형이 만들어지면서 40여 개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적지 않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면 그 전략을 잘 구사한다면 조금은 내가 부족한 교과 등급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생 수 감소 얘기 많이 합니다. 왜 그러면 제가 감소 영향을 갖고 들어왔느냐? 결국 학생 수 감소는 교과 전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자, 학생 수가 줄었어요. 대입에 지원한 학생 수가 줄죠. 그럼 기본적으로 각 대학의 경쟁률은 감소를 전제로 합니다. 물론 편차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춘천 지역 학생들도 학생 수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 강릉 지역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저희 학교 불과 5년 전에 3기 학년 1000명 가까이 됐는데 올해 500명 조금 넘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두 가지. 재학생이 기본적으로 상대 등급이니까 내신 성적 떨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또 하나, 2015 개정교육 과정의 영향은 뭡니까? 선택 과목이죠. 선택 학생 수 줄면 등급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갑니다. 여러분들 아마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과목을 선택할 때도 이 유불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구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국의 학생들의 내신 성적들을 하락되는 대입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비교를 할 때도 올해 그거보다도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안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수능 응시 인원 줄죠. 최저 충족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상대평가니까요. 그랬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초점을 여러분 어디에 둬야 된다? 물론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영어에서 정말 승부를 걸어주셔야만 합니다. 영어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다면 이건 재수생이 몇 명이 들어오든 응시가 몇 명이 들어오든 상관없는 구조죠. 영어에서 남은 기간 1학년, 2학년 학생들 마찬가지 절대 등급 맞습니다. 준비하셔서 여기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다면 수능 최저에서도 좀 더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 기준의 변화 의미, 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달리기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 뛰어봅니다. 빠르면 이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허들 3개만 넣어보세요. 2개 넣어보세요. 빠르기만 해선 못 이깁니다. 그것이 수능 최저입니다. 최저가 없다면 경쟁률 올라가죠. 성적만 좋으면 되니까요. 거기에 최저 없으니까 성적 좋은 애들만 합격을 합니다. 입결 올라갈 거예요. 반면에
최저가 있으면요, 그것도 강력하다면요, 나 최저 안 되니까 지원 못하겠네, 경쟁률 떨어집니다. 반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려대 최저 말씀드렸어요, 바뀝니다. 1등급, 2등급, 1등급 초반 친구들이 최저를 못 마치고 떨어져 버리고요, 2등급에 있던 친구들이 높은 최저를 마치고 역전 현상으로 합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만큼 수능 최저가 가지고 있는 변별력과 힘은 큽니다. 내가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수능 쪽에서 최저를 맞추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교과 전형 안에서, 지역균형 전형 안에서, 또는 지역인재 전형 안에서 한 번쯤은 상향 지원 전략을 고민해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교과 전형의 특징 간단히 언급할게요. 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학별 내신 반영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상담할 때 어떻게 해요? 저 2.3인데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저 1.8인데요 어느 대학 갈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대학은 대학 나름의 환산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줄을 세웁니다. 물론 종합전형하고는 달라요. 교과전형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2.8인데 저 친구는 2.3이에요. 내가 떨어지겠네? 아니요. 대학별 환산 등급을 돌려보고 환산 점수를 돌려보면 오히려 2.8 학생이 2.3보다 환산 점수가 높은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평균 2등급입니다. 받은 등급, 개별 등급은 다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균 2등급이에요. 등급에 따라서 대학은 환산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냥 등급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등급별 환산 점수를 줘요. 그랬더니까 사례 1번 친구는 475점이, 사례 2번 학생은 470점이 나와요. 누가 우수해지죠? 같은 2등급인데 사례 1번 학생이 한 대학의 사례 점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두 가지. 첫 번째, 학교 선생님 상담,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다 나와요. 두 번째, 어디가 포털 아시죠? 대입정보 포털. 거기에 여러분의 성적을 입력해 주시면 대학별로 이렇게 환산을 다 해줍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7월 말 정도 되면 실시가 되니까 반드시 환산 점수 확인하셔서 내 유불리를 지난해와 비교하시는 연습들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외대는 더 심각해요. A, B 학생 둘 다 2등급, 원점수 1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A라는 친구는 그럼에도 무려 12점의 차이가 생겨버려. 외대가 왜 그러냐? 원점수와 등급에 다른 편차를 따로 두고 있어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 몇 등급인데 어느 대학? 아니요. 대학별 환산 점수의 유불리를 통해서 구멍난 구역을 찾아라. 심지어요, 부산 지역 대학 검색해 보시면 2등급 라인이 수두룩해요. 왜 그럴까요? 주요 과목, 우수한 과목 10개만 따로 뽑아서 봐요. 우리 주요 대학 중에 동국대 그러하죠. 필요한 과목 10개 가지고만 성적을 산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점수 보면 되게 높아요. 거의 1.0, 1.3이에요. 동국대가 연대보다 높아요. 그건 그 대학의 환산 방식에 의한 유불리 차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 봅니다. 자, 지역균형 얘기 조금 더 해보죠. 몇 개 대학? 40개 대학이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화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일부 대학들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교과 환산 점수 플러스 서류 점수,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된 요소 잠깐 비교해 볼까요? 파란 글씨로 변화된 거 찾아봤는데요. 건대, 작년에 엄청났어요. 경쟁률. 왜 그랬을까요? 추천 기준 제한 없었고요. 최저가 있었는데 되게 낮았는데 올해는요, 그 최저마저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높지도 않았던 최저가 사라졌고요. 모집 인원에 춘천 인원에 제한이 없어요. 쓸까요, 안 쓸까요? 씁니다. 저희 학교 개교일에 제일 많은 인원이 이번에 건대를 썼습니다. 결과는 다를 수 있고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희대 보세요. 고경계 전형에서 지역균형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계열별 모집 추천 기준을 뒀던 것을 이제는 5%로 계열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국대 역시 계열별 4명으로, 시립대 4명에서 8명으로, 성대 4%에서 10%까지 증가시켜버렸습니다. 자, 다른 대학들 볼까요? 여대들 포함합니다만, 자, 중앙대 보세요. 10명 추천 가능해서 20명으로 더블 스코어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홍대요 5명에서 10명으로 증대시켜 버렸어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 졸업 시기별 지원 자격을 확인하셔야 돼요. 재학생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부 대학은 재학생만 가는 대학, 연대가 대표적이죠. 어떤 대학은 졸업생이, 어떤 대학은 삼수생만, 어떤 대학은 구수생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유불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일부 대학의 지원자 풀을 확대시켰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경쟁률 상승? 그러면 등급의 변화?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지난해도요, 중복 추천이 될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중앙대학교에서 학교별 2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1등부터 20등까지 성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등급일까요? 성대를 갈 수 있는 등급이 나오나요? 중대를 갈 수 있는 등급이 나오나요?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 대학을 안 쓰죠. 그러면 위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어떻게? 승자 독식을 하게 됩니다. 즉 중복 추천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중복 추천의 발생은 결국 중복 합격의 발생. 그로 인해서 역시 충원율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도 있을 겁니다. 다만 교과 전형의 특성상 점수 구조가 굉장히 촘촘하게 형성이 됩니다. 등급은 커 보이지만 점수 차이는 굉장히 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의 변화를 통해서 합격선의 변화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좋은 건 뭐죠? 지난해 여러분 선배님들은 전혀 결과가 없이 감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결과들이 공개되기 시작했고 여러분 선배님들의 결과들이 쌓여 있죠. 그걸 놓고 구간들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가했다면 증가된 대로, 좁아지면 좁아진 대로, 최저가 사라졌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등급의 상승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 봅니다. 자, 경희대 우리 강원 지역 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 대학들 위주로 추려봤는데요. 제가 강원도에서 진학지원센터에서 우리 강원도 자료의 통계와 분석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까 경희대 많이 써요. 자, 지역 균형을 바뀌었다 그랬고 추천 인원 변화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문, 자연, 예체능으로 지원 제한 수를 두다가 풀어버려요. 그러면 지난해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인문이 더 많았는데 인문의 수를 줄이고 자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또 올해는 없어지면 계열과 학과의 편차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경쟁률이 변화가 굉장히 널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을 좀 보시면서 지난해 경쟁률의 구간, 올해 경쟁률의 변화를 같이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경희대 지난해까지 네오로만 뽑던 대학들이에요. 의회 한의의 치의 약학이 올해부터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아마 의대, 약대 고려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죠.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경희대는 네오로서 종합전형으로 고려하던 학생들이 교과 전형도 이제 노려보게 된 거예요. 물론 최저가 있긴 합니다만 전혀 다른 지원 패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까요? 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경희대 지난해까지 교과 100이었어요. 성적만 봤어요. 물론 비교과 요소 있었습니다만 크게 영향력 없는 부분이고요. 올해부터는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교연계 전형이 예전에 종합으로 선발했었죠. 그때는 서류가 70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여전히 결코 낮은 등급이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경희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상위권 학생들이 경희대에 꽤 많이 안정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이 많이 발생을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격 등급대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류가 30%가 반영되고는 있습니다만 대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큰 변별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1, 2학년 학생들 여기 있다고 한다면 나 교과 전형만 할 건데 하더라도요, 주요 대학들이 서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중심으로 한 서류 준비도 함께 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대 얘기해 볼까요? 모집인은 큰 변화 없고요. 두 번째가 가장 핵심입니다. 최저가 완화됐어요. 인문호, 자연6에서요. 올해는 6, 7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밑에 있었던 등급들이 올해는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결과만 보지 마시고 물론 완화가 됐으니까 그 구간이 올라가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끝선에 물려있던 것들을 충원 합격에 있던 아이들이 올라갈 수도 있다. 또는 1.0인 친구가 한 등급의 차이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올해 그 친구는 붙는 거겠죠. 등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 교과 전형안에서 염두를 두실 필요 있고요. 서류 변별력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류 변별력을 보면 지난해 대학 사례들 또는 저희가 수업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사례를 보면 많게는 1등급 가까이 학생들도 역전 현상을 발휘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류 변별력 겪고 고대 쪽에서 낮지 않다는 염두에 두면서 자기 서류 강점을 선생님과 함께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대입니다. 10% 확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한 풀이 몇 등까지일까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무조건 지원한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하나, 모집원이 소폭 증가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저 기준의 변경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약간의 완화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가 없던 것이 영어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다른 구성 요소를 띠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서강대입니다. 우리 강원제가들이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최저의 변화가 있다는 측면 안에서 약간의 강화 추세가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지난해 기준과 함께 지원 전략을 구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대입니다. 추천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블링 됐죠. 20명으로 늘었다는 것들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거고요. 여기 또한 지난해보다의 경쟁률이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복 추천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안고 있기 때문에 구간을 조금 더 내려놓는 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밑으로 내려서 하향 지원의 추세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역균형을 분리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추천인의 제한이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최저 기준이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나에게 적합한 대학이 어딘가를 먼저 찾는 포지션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부 대학들이 정성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건대는 교과활동, 경희대는 교과학습발달 상황 중심, 고대는 학업 역량을 제외한 종합전형평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대 보세요. 진로선택과 전문교과만 가지고 서류평가를 하겠다는 얘기를 던집니다.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가를 찾고 거기에 적합한 정성평가 대학을 결정하는 고민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려주죠. 자, 경쟁률입니다. 보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대 보세요. 엄청나게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그 구조가 여러 가지로 달라진 형태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모집 인원의 제한 여부와 추천 인원의 제한 여부와 최저의 완화 또는 체제의 강화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까지 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일부 변화는 있습니다만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은 올해도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자, 경쟁률 늘 교과 전형이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난해 건대는 오히려 교과 전형이 자기 추천의 종합 전형보다도 기본적인 경쟁률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대학별 결과를 좀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요. 조금 내가 충원을 통해서 한번 해봐야지라는 욕심 때문에 지원자의 등급들은 예년보다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 결과들은 여전히 높은 쪽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지원을 하실 때는 지난해 결과를 함께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구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 결과,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과 올해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합격 가능성의 증가 때문에 합격성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입결의 하락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올해 결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비교하실 필요 있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드려 봅니다. 자, 한양대입니다. 비교를 좀 해봤어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원풀의 변화를 보세요. 자, 2021의 교과 전형이었던 전형이 작년에 지역균형 발전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바뀌었을 때의 변화 양상, 추천인의 제한이 없다가 만들어진 거죠. 최저는 여전히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 지원 구간들이 조금씩 변화 양상을 갖추고 있다는 것들.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등급 학생들의 지원 구간이 늘고 합격 구간이 늘고 있다는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간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대입니다. 보이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추천인은 늘었고요. 수능 최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까 두 개 연도를 비교했더니까 어떠세요? 위에 상위권 등급 학생들의 합격 지원율이 줄고
오히려 밑에 등급 학생들이 조금 더 늘어남. 물론 합격률의 차이는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예전에는 교과 전형이 별로 없다 보니까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는 추세들로 있거나 아니면 중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러나 작년부터 성대를 필두로 주요 대학들의 교과 전형이 생기다 보니까 굳이 중대까지 하는 마인드의 변화가 생겨난 것들이 영향을 끼친 구간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경희대입니다. 변동요소 앞에 있는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2등급 라인에서도 꽤 많이 이제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5, 2.0, 1.5에서 2.0 구간들이 예년보다 합격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구간들이 보이는 것들.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열별 변화해서 계열별 최천 제한에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문과 자연의 합격 양상이 지난해는 또 다르게 변화될 수 있는 구간도 생겨났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패턴 잠깐 보고 갈게요. 이런 거예요. 서울대를 썼던 친구들이 지금 빨간색이 종합이고요, 파란색이 교과 전형입니다. 뚜렷하게 작년, 재작년을 비교해 보시면 주요 학생들이 교과 전형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대 지균을 쓴 친구들이 예전에는 연대 종합을 쓰던 친구들이 이제는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대학에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균형 전형을 노리고 있다는 것들이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연대를 쓰는 친구들 마찬가지죠. 추천형의 교과 전형이 생기면서 서울대 고대 일부 복수 지원 가능한 전형을 빼고 나서는 교과 전형 유지의 지원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입니다. 학교 추천을 썼던 친구들 예전에는 재작년에는 아무래도 이대까지 포함한 지역에서의 종합 전형을 쓰던 친구들이 교과 전형 유지의 지원 전략을 역시 구성한다. 즉 등급 구간이 가지고 있는 지원 전략 패턴이 지난해부터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들. 그건 아마 올해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서강대는 뭐 비교가 좀 없습니다만 어쨌든 서강대를 쓴 친구들은요, 보이시나요? 다 교과 전형으로만 구성을 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양대 교과 전형 거의 대부분, 한양대를 쓴 친구들, 지균 쓴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을 교과 전형으로 구성하죠. 그럼 이런 거죠. 자연계열에 보시나요? 서울대 지역균형 걸려있는 것들은 거꾸로 보시면 되는 거죠. 지균 쓴 친구들은 한양대 지균까지를 필수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안정지원으로 걸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대입니다. 사실은 저희 학교 남고다 보니까 제가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분석을 해본 것들로 말씀을 드리면 이대 고교 추천도 마찬가지예요. 경희대나 서울대에 기점적으로 종합전형들의 고려 요소들을 많이 갔던 친구들이 이제는 교과 전형 안에서의 지원 전략, 구성 전략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의 특징 잠깐 언급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률이 다른 전형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립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과 전형이 높아지는 양상, 지균의 영향력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충원율입니다. 충원율은 뭐죠? 최초 합격 말고요, 충원 합격을 학생들이 비율입니다. 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으로 보셨을 때 교과 전형의 충원 합격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향 지원을 고려할 때는 종합이나 논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만 충원 합격까지 고려한 교과 전형에 대한 지원 전략도 적절하게 구성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수능 최저 충족률 대학에서 공개를 해봤는데요. 자, 지난해 결과들입니다. 저희들 사실 조심스럽게 수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저 충족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의외로 그러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상승했고요. 인문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유불리 때문에. 근데 영어 때문에 영향인지 몰라도 인문 계열도 그렇게 낮지 않게 오히려 상승하는, 충족률이 올라가는 대학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 지균을 쓸 때 공통적인 고려사항입니다. 환산 점수 꼭 보셔야 되겠고요. 각 대학의 변화 요소까지 꼭 보셔야만 합니다. 자기의 학생부 분석도 필요합니다. 교과 전형이니까 난 서류 신경 안 쓸 거야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대학은 정성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역전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하시면서 내 생기부를 선생님들과 함께 비교 분석해보는 연습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자,
직윤 지원 전략에 대한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올해 2022 결과가 공개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난해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지원 기준들이 생긴 겁니다. 염두에 두시면서 나와의 편차, 올해의 경쟁률의 변화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로 선택 과목 반영에 대한 유불리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A가 아닌 구간이 있으면 굉장히 불리하죠. 우리 지역에 있는 강원대 같은 경우도 지역인재 전형이나 일반 교과 전형에서 A가 B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인재 간단히 살펴보면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만 지역인재 전형은 우리 강원권 학생들은 강원도 대학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죠? 자,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에서 가장 선발 인원이 많은 유형이 뭐냐? 보이시는 대로 교과 전형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저희 강원도 지역 학생들도 강원도 내 대학들도 지역 인재 전형은 교과로 대부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규정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권고였어요. 이렇게 뽑으면 좋겠어? 아니요, 이제는 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 지역 학생들 보시면 의학 계열은 20%, 간호는 15% 비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각 대학, 우리 강원도 내 대학들이 지역 인재 전형의 비율을 넓혔는데요. 한 가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4번을 보시면 자격 요건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22 중학교 신입생부터인데 고등학교 졸업뿐만이 아니라 중학교까지도 지역 자격 범위를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지역인재 비율은 전형의 비율이 아니고요. 입학의 비율입니다. 즉 지역인재로 20%를 안 채워도 돼요. 일반 전형으로도 입학한 학생이 의대에서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20%를 채울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대학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의 주요 특징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니에요. 그거 뭐 얼마나 했는데 아니요. 점점 늘고 있고요. 2024까지 가면 무려 6.9% 2만 3천 명까지도 증가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지역인재 이제 우리 의학계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의대, 약대까지 모두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를 비율을 보시면 두 개년도 올해와 내년까지 증감 요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2023에서 우리 아까 보셨죠. 20%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우리 2023에서 대부분 20%를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증가 추세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자, 의학으로 구분해 보면요. 우리 강원대학교에서는 지역인재 전형 교과에서만 15명을 선발을 합니다. 한림대 종합에서만요. 가톨릭 관대는 교과, 연세대 미래는 종합에서 각각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치의학과로 가볼까요? 강릉원주대 종합에서 7명, 교과에서 2명입니다. 사실 올해 초에 시행계획이 발표날 때 치의학과 교과 전형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때만 해도 공고사항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적 의무화로 바꾸면서 고민 끝에 교과 전형을 신설하면서 모집 요강에 담아버린 구조가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상지대 지역 전형으로 종합에서 12명, 강원대 약학은요 교과에서 1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결과를 좀 비교해 보면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데요. 일반 학생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구분해 보시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최저 충족률이나 최하 등급의 등급 구조들이 강원대 지역인재에서 지역인재가 일반 전형보다 높습니다.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런데 감사하게도 강원대학교 지역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인재는 최저가 일반 전형보다 낮아요. 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 지역 학생들, 강원대를 극간으로 두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지원 전략 함께 구성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이 증가한다는 추세, 전체적으로 최하 등급 등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우리 지역인재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강원대학을 노리고 있는 친구들은 이런 구조를 함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비교를 그래프화 시켜봤습니다. 왼쪽이 일반 전형이고요, 오른쪽이 지역인재 전형이에요. 약학과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이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친구들의 평균 등급이 1.33, 전국 단위의 일반 전형은 1.18이에요. 꽤 큰 편차가 벌어집니다. 의대 볼까요? 평균 지역인재 전형이 1.10, 평균입니다. 전국 단위는 1.01이에요. 실제 지역인재의 작년에 강원대학교 사례를 보시면 발표된 거 보면 1.3 라인까지도 합격을 하고 있어요. 의대 생각해 보세요. 전국 단위 의대에서 1.3이 교과 전형으로 붙는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최저 낮아요. 적극적으로 의대 약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과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지역인재 전형을 잘 활용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른교회 전형의 지원 전략입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지원 자격이에요. 해당되나 안 되나. 이건 지역인재 전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국가유공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있죠. 지원 자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관한 사례로 저희 학교 학생 하나가 내신이 3.8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서울시립대 고른교회 전형으로 합격을 했어요. 종합이었습니다. 내 지원 자격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모든 전형을 다 그렇다고 고른교회 전형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간의 유불리를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같이 제안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원 전략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자, 어떠세요? 왼쪽은 여러분이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고요. 오른쪽은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대입 전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꿈은 뭔데? 가고자 하니까 꿈이 바뀌나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좋은 게 있어요. 요즘은 복수전공 제도들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무전공, 무학부까지 들어오고 있죠. 복수전공을 통해서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은요. 제발 대학 말고요. 학과 고민하세요. 사범대, 내가 교사가 꿈인데 왜 일반 학과를 가십니까? 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교과 전형 시간에 종합 얘기하긴 뭐합니다만 여러분들 제발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들을 내 전공과 연관시키지 마세요. 고등학교는 의사를 만들기 위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대학을 그리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기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의사가 꿈이더라도 영어 시간에는 영어의 능력을 향상시키시고요. 수학 시간에는 수학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교과 안에서의 종합적인 평가들을 보고 대학은 필요한 요소들을 확장시켜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영어 시간에 내가 생명과학 간다고 DNA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뭐 하실 거예요? 쓰러진 친구의 발목을 잡고 치료를 하실 건가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의대를 가는 친구는 도대체 미술 시간에 뭘 해야 되죠? 인체 조감들을 그려야 됩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과목 안에서 수업을 통해서 충실히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건 결국 성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고요.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교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량을 쌓아가는 것들이 결국은 대입의 가장 큰 기본 고려사항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경쟁률 하면 처음에 대학에서 발표되는 경쟁률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 요거 하나 볼까요? 이대입니다. 고교 추천 영어교육과예요. 모집인은 10명입니다. 지원율이 37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최초 경쟁률은 3.7대 1입니다. 높죠? 와, 3.7대 1이야. 그런데요. 총합격 인원 보세요. 충원이 19명이 됐고요. 총합격이 29명이 돼버려요. 그랬더니까 실질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1.3대 1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교과 전형에 선생님 충원율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충원율 그냥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충원 인원에 따라서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실제 합격률과 경쟁률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구간을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또 하나 제발 충원율 비율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자, 3명을 뽑습니다. 6명이 충원 합격했어요. 충원율 몇 %죠? 200입니다. 엄청나게 높아 보여요. 그러나 실제 충원한 건 6명밖에 없는 거예요. 비율이 아니라 인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별 발표 결과를
정말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계산기 몇 개만 두들겨 보시면 이렇게 바꿔보실 수가 있어요. 자, 건대에서요 올해 이렇게 발표했어요. 충원율, 최저 충족률까지 발표를 해주셨어요. 낮지 않죠? 굉장히 높은 최저 충족률입니다. 그리고 평균과 최저까지. 그런데 이걸 저는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인원, 경쟁률, 비율로 한번 쪼개보시는 겁니다. 이거 집에서요 계산기 엄마하고 두들기시면 돼요. 자, 모집 단위 인원 보세요. 4명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경쟁률을 계산해보면 지원 인원 나오죠. 그냥 곱하면 되니까요. 거기에 충원 인원 나옵니다. 최저 충족 인원이 모집 인원의 몇 %니까 충족 인원도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 다음 총합계 인원이 충원 인원과 모집 인원으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최초와 실질 경쟁률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여기 하나 더 가볼까요? 충원율, 최저 충족률을 더하면 여기에 플러스 지원 대비 합격률까지도 만들어집니다. 자, 건대입니다. 국어국문과의 지난해 지원 대비 합격률은 보이시나요? 15.9. 그런데 최저를 충족한 이후 학생들로 구간해 보면 더 올라갑니다. 23.9%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한번 쪼개보세요. 그러면 학교가 공개하는 또 여러분이 자료로 보는 것의 이상의 의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제 가능성을, 여러분의 가능성을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대학 입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죠. 내가 갈 수 있는 현재 위치의 대학과 가고자 하는 목표치의 대학을 그 갭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의 제안입니다. 뭘로 할 건가? 논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서류요? 녹록치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강점을 찾고 그 강점을 통해서 구간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면 좋고요. 3학년의 경우 이제 다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 기간 뭐 중심으로? 수능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서 수능 최저를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하면 좋습니다. 또 하나 제안 드립니다. 면접이 있습니다. 오늘 면접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실제로 대학에서 면접을 통해서 0.5등급에서 8등급까지 뒤집어지는 구간들이 꽤 많습니다. 면접도 교과 전형, 종합 전형에서 얼마든지 유리한 대학별 고사가 될 수 있다는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철저한 준비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담의 결집체는 학교입니다. 학원 안 가셔도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주변에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란 훌륭한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하나에 진학지원센터가 있죠. 거기서도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담 통해서 나에게 유리한 점과 필요한 전략들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대비 방안들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목표 대학의 설정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내신 등급 아닙니다. 내가 6월, 9월 모평을 통해서 취득했던 성적을 기반으로 대학을 설정하시면 좋아요. 내가 강원대학교가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정시에서 수시에서 강원대학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최저를 가지고 강원대학을 충족할 수 있다면 내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수시 등급 라인을 강원대부터 잡으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강원대 구간을 보시면요. 실제로 저희 학교 사례입니다. 지역인재에서 6.8등급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강원대 다 밑바닥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7등급 애들도 일부 학과에서는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평균 등급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최저의 전략, 면접의 전략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역전 현상을 만들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원 전략을 마지막까지 놓지 말고 구성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수능 준비 끝까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여러분의 최선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이 아직까지도 많은 시간들을 간과할 수 있는 노력들이 이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최선 다하시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 많이 번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 있기를 끝까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